지금도 순간 멍 때렸었어. 그래도 오늘은 빨리 정신 차렸다. 일찍 온 것도 있지만 빨리 정신 차렸다. 아까 앉아가지고 사진 찍은 게 2시 반 좀 넘어서 찍었었고, 지금 3시 20분 다 돼가니까 또 거의 1시간 걸려. 사실 어젠가 조금 봤는데 여기까지 접대기를 여기서부터 시작하면 돼. 녹화 꼴랑 조금 해가지고 올리진 않았지만 접대 여기서부터 풀면 되지. 진짜 접대비 기록시 기업무 추진 접대 행위가 발생된 시점에서 확정된다. 발생 주기에 따라 기록시를 판단한다. 기업무 추진이 미지급 상태인 경우에도 발생된 사업인데 기업 업무 추진비로 보면 미지급했지만 접대 행위는 발생했으니까 이익 조절 목적으로 기업 업무 추진 담당한테 이월시킨 경우에도 발생하는데 기업 조절비 본다. 귀속이 돼버린 거지. 접대행 발생 기업 업무 추진 유제 비용 처리한 경우 신베스트 때 세법은 이었다니까 송금산입 미지급금 유보 송금 불산 미지급금 유보 내일자고 지출한 시 이익을 이해시킨 경우 현금 기업 그러니까 송금 불산 상급 비용 규제 기업 업무 추진비에 대한 규제 기업 업무 추진비에 대하여 조정한 1단계로 건당 3만원을 초과한 기업 업무 추진비 중 자격 증명서 미수취를 송금 불산한다. 일단 2단계로 기업 업무 추진비 총액 중에서 1단계로 송금 불산했던 금액을 제외한 기업 업무 추진 잔액과 기업 업무 추진비 한도액과 비교해서 한도 쪽으로 송금 불산한다. 그러니까 처음에 1단계 접대비가 있으면 자격증명서를 가공 기용되는 그런 미수치분을 전부 송금불세 상여로 처분하겠지 아마. 그 다음에 2단계 중에서 이제 요거 송금불세 되는 걸 제외한 나머지 가지고 한도 비교해서 한도 초과액만 송금불세 할게. 기업 업무 추진비에 대한 산수는 1단계 증명서류 공비 위반 가공. 그 다음에 2단계 한도 초과액 증명서류 규제 끝나 3만원 초과 자격증명서류 미수증 송금세 적용돼서 한 차례 접대에 지출한 기업 업무 추진비가 3만원 초과한 경우 자격증명서를 수취해야 한다. 다만 다음에 기업 업무 추진비는 자격증명서를 수취하지 않은 것을 정당화 세우고 있으므로 자격증명서를 수취하지 않은 경우에도 직접 송금을 수입하지 아니한다. 법인이 생산한 제품 등으로 접대한 현물기업 업무 추진비 현물기업 추진비 자격증명서를 따로 수취하기 힘드니까 실사를 이렇게 건드려 명백한 경우에서 자격증명서를 구비하기 어렵다. 경우 실출된 국유지역의 장소에서 현금 외에 다른 지출도 없어 자격증명서 구비하기 어려운 경우 해당 국유지역 지출 기업 업무 추진비 해당 장소에서 인근지역 내 유산 장소 포함 농어민 제 직접 지하로 공급받는 그때까지 공연자들도 지급한 경우 지출 생산의 경우 송금 명세서를 적발할 제출한 경우에 한정한다. 채권 포기 등 거래 실태상 원천적으로 증거자료를 구비할 수 없는 기업 업무 추진비 자격증명서의 범위 순서는 다음과 같다. 신용카드 매출잔표 식불카드 영수증 김영식 선불카드 영수증 현금 영수증 식불전자지금 순환 영수증 김영식 전자 합의 영수증 계산서 요거는 뭐 이해도 해줘. 이런 거 이제 전부 다 외워야 돼. 전부 다 외워버려야 돼. 계산서 입자 발행 계산서 또는 세금 계산서 사업자 등록을 하지 아니한 자로부터 영역을 받고 발급하는 원천 영수증
전부 외워버려야 돼. 그러니까 진짜 전부 다 외워버려야 돼. 그러나 임시원 명의를 받은 신용카드 매출 전표 등과 제어던 영역을 공급하는 신용카드 가맹점이 아닌 다른 가맹점, 이전카드 가맹점이라고 명의로 작성된 신용카드 매출 전표 등 적격증명서를 보지 아니한다. 세무조정 계산식이지. 건당 3만원, 경조금 20만원, 추가 경험 준비에 대한 적격증명서, 이해증명서를 수취한 경우 그 금액을 전액 송금불상과 기타 사유 줄을 적어놓는다. 적격증명서, 이해증명서를 수취한 경우 그 금액을 전액 송금불상과 기타 사유 줄을 적어놓는다. 증명서를 딴 경우 세무조정, 증빙불비, GMB, 증명서류가 없음, 가공비용으로 기록자에서 교섭법령 대표자에서 적은 증빙구비기 업무 준비, 적격증명서, 이해증명서를 준비, 건당 3만원 이하 번은 세무사 경우 준비를 한다 계산, 건당 3만원 초과 번, 송금불상과 기타 사유 줄, 적격증명서 수준 기업 업무 준비 한다 초과 계산. 기업 업무 준비에 대한 증명서가 없는 기업주는 30만원, 송금불상 30만원 상여, 기술자 불명, 가공비용, 대표이사의 개인연도로 사용한 기업 업무 준비 30만원, 송금불상 30만원 상여, 공무원 지출. 법인이 기업 업무 준비나 법인의 대표이사 명의 신용카드를 사용한 기업 업무 준비 30만원, 대표이사 명의 신용카드를 기업 업무 준비 30만원, 신용카드 송금 적격증명서를 미수 지원. 그러니까 법인 그걸로 안 나오고 그냥 대표이사 개인 명의니까. 그러니까 영수증은 대표이사한테 갔을 테니까 지금 적격증명서가 미수지. 그래서 증명서는 있긴 있을 테지만 30만원, 경조금 20만원 초과, 이거 건당 3만원 초과인데 초과니까. 이거 기타 위장카드 가맹점 신용카드 매출 정보를 받은 기업 업무 준비 30만원, 송금불상 적격증명서를 미수지원, 송금불상. 이장카드 가맹점 기업은 3만원, 세무조정 없음, 기업무준비 한두 줄 3만원 이하니까 초과한 게 아니까. 얘는 초과해가지고 어쨌든 증명서류 자체는 있으니까 적격증명서류가 아니라서 이 금액의 한도가 있는 거지. 증명서류 있으니까 이제 요거 한도만 넘으면 이제 한도 초과 계산한다고 하는. 기업무 추진비 한도 초과에 송금불상. 기업무 추진비 해당에서 기업무 추진비 한도를 적으면 계산한 기업무 추진비 한도 초과에 송금불상. 기타 사유 유출을 적는다. 기업무 추진비 해당액 접대에서 한도액을 빼. 한도 초과에 송금불상. 한도 미달 세무조정. 영수의 계정 금액 현물 더하기 현물 기업 업무 준비 평가 차익 시가 원가 천대로 타계자에 포함된 기업 업무 준비 끌어오고 기업 업무 준비 송금 상입액 누락분당 그다음에 기업 업무 준비 송금 불상입액을 빼 그런 경우에 해당이 돼. 기업 업무 준비 한도 초과 계산 접대 대역 제품 증정분 시가로 하니까 증명서를 미수지. 제품 증정분에 대한 부가세를 해주고 세금 원가를 처리한 거 증정분인데 가져오고 싶다. 신용카드 한도액이 1,300. 신용카드 사용분은 건당 3만원 초과니까 사용액 200만원 포함 500인데 200원 통장 3만원 초과비 소금세 기타 세율 200분 600 접대기 발생 이거는 그냥 한도 초 계산 한도 계산에 들어가고. A는 거수기사의 100 세무조식 기업무 추진비 가성 제표시가 시고 현물기업 적용 숫자지 않아도 송금세 받지 않지. 부가치액의 출세 기업무 준비에 대한 가상 세금과 공가를 처리되었으면 세무조식 기업무 시에 임지업명의 신용카드 사용을 200원 송금세 기타 대출 주민 송금사 임시보 발생시에 지금 드라이브 송금세
기업 업무 추진 매달 파악한다. 얘는 해결사인 거 안 해놓고 일반 기업 업무 준비한다. 일반 기업 업무 준비한다. 이건 기원한다. 그러니까 습기준 한 대로 다 한 겁니다. 일반 기업 업무 준비한다. 일반 법인 가져 기업 성공사 한도 특례에서 적용하는 가지고 있었던 특징. 기본 한도 금액 기업 업무 준비 1년에 1,200만원 중소기업에는 3,600을 기본 한도로 한다. 3년 미만 6월 이상 여기에 따라 1개월 미만 1개월 그러니까 퇴직급여만 1개월 미만 1개월로 안 치는 거 퇴직급여 기산한다. 얘는 1개월 미만 1개월 한다. 예를 들어 390대 시험 9, 10, 11, 12, 4개월 4개월 수익금액 기회에 따라 계산 매출액 매출 범위 매출범 기억시키는 기준 기여액 계중계 나와. 매출 범위와 기억시키는 기여액에 따라 수익금액 판단 시 좀 다음 것 같다. 매출 차가운다. 그 불수익 반제품 부산물 작업비용을 대비하여 매출을 포함한다. 임대료는 임대사업 목적인 매출을 포함하지만 임대사업 목적이 아닐 때는 매출을 포함은 되지 않지. 포함하지 않다. 간접대로는 당연히 포함하지 않고 계획서세, 간접세, 부가치 계획서 제3자를 대신하고 매출액 매, 매, 매출에 포함하지 않는다. 그러면 매출에 포함하지 않는다. 계속 기준이 많이 가라앉게 한다. 매출에 대한 세무성 여부에 관계없이 세무성 여부에 관계없이 결산상 매출액이 기업회계 기준에 의한 매출치가 차이가 있으면 관계없이 결산상의 매출 기업회계 기준에 따른 매출과 차이 그래서 뭐야 기업회계 기준 매출액이 아니므로 매출에 포함하지 않는다. 부가시세법상 간주공급 재원금액 등을 이제 매출이 아니므로 매출에 포함하지 않는다. 일반 수익금액과 특정 수익금액 구분 특정 수익금액 일반 수익금을 한다. 특성을 규제하기 위해서 특정 수익금액 업무 준비하는 데 일반 수익금을 축소한다. 특성계열 특정 수익금 적용량 대기업은 시장 지배적으로 위치해 있어. 대기업은 시장 지배적으로 위치해. 적용량 대기업은 시장 지배적인 위치에 있으므로 추정 매출차 가능성이 적다.
대기업은 시장 지배적 위치에 있으면 돼. 시간성이 적다. 그치? 얘가 오히려 대접을 받지, 그러니까 접대를 받지, 접대를 해야 될 오히려 이에 따라 매출이 커질수록 적용률이 체감되더라. 100억 원 이하 0.3%, 0.3%는 3%가 0.03이니까 0.003이지. 3개. 3천만 원, 100억 원 이하 0.003. 300이지? 3천이어야 되는데. 300인데 자꾸 3천이. 이게 3천. 100억 곱하기 0.002. 500억 초과는 1억 1천 2점. 나이스 깔고 마이너스 500 곱하기 0.0003이지. 10, 3천, 천만, 10, 100. 일반 수익금과 특정 수익금이 함께 있는 경우는 일반 수익 특정 수익금의 합계액을 기준으로 할 때 일반 수익금에부터 적용을 주면 일반 수익 100원이고 특정 수익금이 100원인 경우 배출. 일반 수익금액은 100원 이하의 구간율인 0.3%, 특정 수익 100원 초과 500억 구간인 이것도 그러니까 사유산출을 하는데 일반 수익금부터 적용한다. 내국법인 이거 이전에 기업 접대비를 진출한 다음에 기업을 업무진입 한도이거든. 문화 접대비 이게 일반 한도 중에 작은 거. 그 25년도 말 이전이니까 뒤에부터는 아마 문화접대비 없어진다는 거. 어쨌든 그러면 시험이 내년도 2026년도니까 문제가 어떻게 나오냐에 따라서 하는 거지. 날짜를 잘 봐야 되겠지. 항상 테스트. 이건 확인하고 가야지. 문화기업 때문에 국내에서 다음 용도를 지출한 기업은 준비한 문화예술 공연에 전시했던 박물관 입장권 구입, 체육활동 관람용 입장권에 비디오물 인반, 음악 영상물 관람물 구입, 문화관광축제 관람 또는 체험을 위한 입장권 구입, 공공무제 입장권 국가유산 관람용 입장권 구입. 뭐 다 해야지. 문화예술 뭐 진짜 그게 또 지금 전통시장 기업 무침 한다. 내국법인 이거 이전에 전통시장 시장 기업 무침 일자한 요건 일반화만 한다에 가서 한다. 이거는 10%네. 기업 무침 및 짠 전통시장 접대 생겼었나? 사용 금액에 해당할 것.
성과는 사용하면 소비성 서비스를 경영하는 법인 또는 사업자에게 지출한 것이 아닐 것. 소비성 서비스를 다만에 호텔을 및 여관이나 주점은 부도장 대가는 이거에 대한 게 아니라 지출한 것이 아닐 것. 것을 판단하려고 한동이 가사한다. 이것을 지금 보면 다 사회적으로 장려하지 않는 사업들이니까. 아니면 다 어떤 유흥에 관련된 그런 것들인가. 그런 거에는 혜택을 주는 것보다 혜택을 주면 자꾸 일로 빠지니까. 일단 이건 10%보다는 120%. 일단 기업만 주시는 게 계산합니다. 벌써 기본. 그럼 이거 예제 한번 풀고 세무조정 예제 한 2개 더 풀고 나면 벌써 기본입니다. 이거 보고 오늘 접대 문제 푸는 것도 조금 이따 기본 보고 기본 문제 풀고 풀 수 있으면 아마 그러고 나면 운동 가야 되니까 지급이자는 오늘 풀 수 있는지 좀 최대한 달려봐야지. 오늘 어제 접대 입었으면 오늘 지급자까지 다 보는 건데 어제 그 어떤 많이 못 봐가지고 어제랑 그저께 많이 못 봐가지고 어제랑 그저께 많이 봤어. 빵 너무 맛있어. 빵이 진짜 너무 맛있어. 어제 봤더니 지급이자 오늘 기부금 지급이자 넉넉하게 보고 근데 어차피 늦은 건 아니까 빨리 하면 되니까. 너무 맛있습니다. 이게 내 일용할 양식이지 이거 없으면 일용할 양식 일용할 양식 내가 그래도 먹으면서 버텨야지. 안 그러면 또 깔아지니까 깔아지면 한도 끝도 없이 깔아지니까 무슨 일 있어도 어디는 버텨내가지고 얼마 남지도 않았으니까 시간이 미친듯이 달려서 미친듯이 달려.
문화적 대비 전통시장 3,000 월세 300 전통 200 포함이야. 한 대에 1,200 아니 1,200 세금에 한 대에 800 접대변 좋아했잖아. 1번 법은 일단 기본적으로 1,200 기본적으로 1,200을 더하고 그다음에 이제 한 대 계산을 해봤더니 원래 그것도 계산을 해야 되지. 한 대 계산해봤더니 800이라는 거지. 그래서 이건 기본적으로 일반적인 한도액이 있고 이건 300이랑 2,000 중에 2,000 20% 작은 거니까 300 전통시장은 200이랑 10%지 200 중에 작은 거니까 200 그러니까 한도 초과액은 한도액 2,500이니까 기업 접대비가 3,000이었으니까 3,000 3,000 500 송금산 아니 송금비싼 기타 사유지 접대비는 기타 사유치로 가니까 부동산임대비를 주역으로 하는 거고 한도액이 50%로 줄어들어. 가족회사는 특정 범위 없는 수준차 관련 소송사의 한도 변수 가족회사 부동산의 주업이고 1번 법인 50%니까 2,000에서 50% 1,000까지 그 다음에 얘는 1,000이니까 200 작은 거 1,000에 10%니까 100 합치면은 1,300 한도액이 1,300이니까 총 3,000 중에 1,300 하면 1,700원 소금비싼 기타 대출 회사가 또 어떤 회사에 따른 똑같은 접대비해도 한도액이 틀려져서 소금비싼 기타 대출 금액도 틀려져. 그러니까 같은 그러니까 접대비를 계산하고 그러니까 이걸 진짜 썼다고 그러니까 지금 금액은 똑같지만 또 회사가 어떤 회사인지에 따라서 한도액이 틀려. 그러니까 아마 접대비 비용이 같아도 비용이 같아도 다 똑같은 게 아니라 계산 틀려 한도 계산 틀려지니까 자산 계산 기업 업무 추진비가 있는 경우 세무서죠. 자산을 계산한 접대비가 있으면 건설적인 자산을 쓰니까 아마 유보로 처리했을 테니까 성금산 자산 유보로 빼가지고 송금비싼 기타 사유 빼는 거지 한두 개. 그럼 송금비싼 유보니까 송금비싼 유보 추인은 유보 추인. 그게 아니라 그냥 홍대 뭐 한다고.
자산 감액분의 상업배당 성공비싸입니다. 양도시 자산 경무 추진별은 최소한 경우는 비용 건설 중 자산, 그 밖의 유형자산 및 부양자산 순서로 한도 초과액이 발생합니다. 그럼 먼저 한도 초과액에서 송금비상으로 빠지는 거는 비용 전설 중 자산부터 빠지고 제일 그 다음에 그 밖의 유형자산에서 빠지고 부양자산에서 빠지고. 그러니까 송금불사입 때는 한도 초과액을 제일 송금불사입 때는 한도 초과액을 빠질 수 있는 걸 제일 움직이기 쉬운 것부터 빠는 거죠. 제 5기 3년대 자료에 세무 조정을 하죠. 회사는 해당 3년대 기업 접대비를 다음과 같이 줄였다. 판매비와 관리비, 건설증 자산의 건물 점수, 시장 관련된 기업 지금 7월 사용기장 건물 취득 관련 기업 접대비. 하면 기업 업무 추진비는 모두 자격증명서를 수취했고 기업 업무 추진비 한도액은 3천이다. 건물 취득가액은 3억. 기업 업무 추진비 해당 3,500번, 해당 3년대 1,500만 건물 대원 10년 취득 검사. 여기 한도 총괄 감가상 값비가 한도액이 3천이란 말이야. 지금 건물의 취득가액이 3억 3억이 아니라 그러니까 1억 접대비 발생이 1억인데 한도액이 3천이니까 7천에 한도 초과액이 발생했었는데 뭐부터 빠지냐면 건설중 자산부터 빠지니까 2,500 다 유보로 빠지고 그 다음에 유형자산 무형자산 순서니까 비용 처리가 발생한 것으로 보니까 감가상각비가 해당 개시한 건물 취득권 업무시 근데 왜 500이야? 왜 지금 생각이 안 나? 비용 계산 기업 업무 지금이 4천부터 빠지는 거지. 맞아. 그러니까 4천부터 빠지고 그다음에 2,500 빠지면 그다음에 성금비상 500 남는다고. 혹시 500 성금비상 빠지고 그다음에 감가상각비 중에 이거 있습니다.
건물로, 그치, 그치. 차가했네. 그러니까 그 성공물상 다음에 기타 사유치를 하려고 그러면, 여기서 빼야 되니까 성공상 유보를 빼놓고, 나중에 또 할 때 성공상 유보를 해야 되니까 성공상 같은 경우에 유보를 빼주고, 건설 중인 자산에서도 이거 성공상 유보를 빼줘야 돼요. 여기에 이제 기타 사유치를 들어가고, 한도 쪽에 25 이렇게 들어간다가, 그러니까 이 안에는 아까 말한 것처럼 판매비와 관련비 4천 성공물상 기타 사유치를 들어가고, 건설 중인 자산 유보를 뺀 거 기타 사유치를 들어가고, 건물 500 뺀 거 들어가고, 이 순서대로. 맞아, 이렇게 한다고. 잠깐. 제조비용이면 조작등내작법상 중소기업인 뒤에 제7기 사업년도 기업 업무 접대비 관련 자료는 다음 것도 이 자료에 세무조정 계산서상 매출액 1,000억, 10억, 100억, 150억 매출 한 차감됐으면 10억이 차감됐으니까 140억 가지고 기업 업무 준비 관련된 기업 업무 준비 어떡합니까? 또 갑자기 소름이 쏟아지. 깨야 돼. 그래서 자면 죽도 없다는 날. 손이 저래서 또 잠깐 줬네. 잠깐 줄었네. 매출하에 그러니까 140억까지 기업무신분 건당 초과입니다. 계산 개인카드 사면 500 업무 관련성 입증됐어. 접대비로 제품으로 접대한 금액 서명 부가치 입증을 접대한 시간인가. 이건 현물 이렇게 하니까 이거 없어도 되고 시험심이 있고 월세명주 기업 접대비가 그러면 대표 사용인가 개인적인 사용됐으니까 300 송금물세 상이야. 300 빼야 돼. 8,000이고 이거는 저거 접대비 기록 계정 바꾸면 되고. 그러면 한도 계산하면은 이거 아까 개인카드 사용 자격증명서가 아닌 걸. 업무 관련성 자격증명서 어디 갔어? 여기 아까 전에 자격증명서를 안 가졌다고. 이거 전부 초과분에다가 아까 전에 자격증명서를 없다 그랬었는데. 참 자격증명서 오늘 성공을 한다. 기타 사유치 뭐 관련성 사유 사유치 개인적으로 사유치 뭐 대표 사명 700 7,000원. 그러면 한도부터 계산해. 1번 아까 이거 중소기업이네. 중소기업은 기본 3,600
더하기 이거 그 다음에 140억이면은 100억까지는 3천억 더하기 그 다음에 40억 곱하기 왜 50억이야? 아, 차감돼 있는 거야 이미? 아, 차감돼 있는 거라고? 야, 차감이 안 돼 있어. 50억 곱하기 0.002 7,600. 그 다음에 이제 문화적 대비 7,600 곱하기 0.2랑 900 비교해가지고 900이 더 작으니까 900. 전통시장은 7,600 곱하기 10% 해가지고 비교해보면 100이 더 작으니까 100. 그러면 1000, 8,600. 한도액이 8,600인데 8,000에다가 이거 8,000에다가 700 8,000에다가 이거 아까 전에 어디 갔어? 일단 뭐 빼고 8,200에다가 더하기 아까 700 8,000 마이너스 500 1,800 더하기 700 500에 왜 300 더하기 아 이거 맞아. 제품의 시가로 하니까 300 더해야지 이거. 항상 그거 그거는 8,800이 된다. 일단 이게 그럼 한도액이 아까 8,600이었으니까 200 송금불상 기타 세율주 500 그다음에 송금불상 복료금 상향 송금불상 기타 세율주 이렇게 영상투표 과목에 재분류에 대한 시험조정 정규신경을 있고 정상투표 오르고 있는 경우 양쪽 조정을 해야 한다. 자산과 분체는 당기성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사패 외상매가 회율처리 누락했을 때는 입금사님 유보 송금사님 매입처 유보 자기식 100을 매입하고 자본에서 차감했을 때는 송금사님 자본주장 기타 빼고 입금사님 유보 입금사님 유보 매입했을 때는 입금사님 유보 매입했을 때는 매입 채무송 입금사님 상품 유보 과목이 재분류되는 수익과 비용을 동시에 누락하거나 매출 계산 또는 판매비와 관리비 영업비 비용을 계산 등과 같이 생겨 그래 해상수 정한다. 다시 조세특 내 제약법상 중소기업 요건 조세특 내 제한법상 중소기업은 다음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기업을 말한다. 중소기업일 때 3,600으로 한도 적용하는 기업 정확히 어떤 기준으로 조사하냐 매출액이 중소시행력의 규모 이내일 것 매출액이 상업 잘 판단한다.
독립성 약간 실질적인 독립성 중 부동산 임대 또는 서비스업을 모두 충족해준다. 업종 요건을 주된 사업 이야기하지 아니할 것. 자원사업 때라고 두 사람을 주된다. 요거는 부동산 임대업이 추가되는 개정 규정은 2월 28일 개정부터 적용한다. 자산총액이 5천억 이상인 경우는 중소기업으로 하지 않고 가족회사는 특정 법인이 아닐 것. 이거 모두 충족해야 되고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이해규정 규모가 확대되지 않게 된 경우에는 그 규모 확대되고 예상된 규모 초과는 어떤 독립성 요건을 중 사업인가 잘해가지고 규모가 커졌을 때 관계기업 등으로 관계기업 규정으로 인하여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않은 최초로 그 사고가 발생한 날에 속하는 과세는다. 그 다음 5개월 과세는다. 종료로부터 5개월 과세는다. 종료 현재 기간 유가정과 시장 똑같이 있는 경우에는 7개 과세는다. 까지는 이를 중소기업으로 보고 해당 기간이 중소기업 해당 여부를 판단한다. 그러니까 규모가 늘었다고 바로 또 중소기업 아닌 규정을 적용하는 게 아니라 그래 되면 얘네가 갑자기 확 휩쓸려 버리니까 그 어떤 충격 방지를 위해서 중소기업 규모를 졸업했으면 졸업한 거에 적응할 시간을 준다는 거지. 그러고서 혜택을 뺀다는 거지. 다만 중소기업 다음 게 어느 중소기업 해당하지 않는 유예기간 적용하지 않는 기업에 대해서 사고가 발생한 날 때는 유예기간 중에 있는 기업이 중소기업과 합병하는 경우에는 합병을 속하는 과세부터 유예기간을 적용하지 않는 규정에 중소기업 외 기업과 합병하는 경우 유예기간 중에 기업과 합병하는 경우 독립성 요건을 갖추지 못하게 되는 경우 창업에 속하는 과세는 등 적용하는 경우 독립성 요건 독립성 문제가 정확히 찾아볼 것 같아. 중소기업 기본법 시행령 규정을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않은 경우 기업이 중소기업 시행령 이거 규정으로 새로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된 때는 사회가 발생한 날 속하는 과세는부터 중소기업으로 보고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사회가 발생한 날 속하는 세관 그 다음 상태 결합한다. 개정으로 인해서 새로운 중소기업이 발생한 날 속하는 과세는부터 중소기업 아니한 때는 속한 과세는다. 그 다음 3개월까지 중소기업 방법 해당되는 그 사고가 발생한 날 속한 과세는부터 바로 중소기업 벗어날 때는 충격 위해 방지 기간을 좀 더 주고 여기까지 원서 봤으니까 이제 객관식을 풀어야지. 접대비 객관식 다 풀고 다시 기부금 보고 기부금 객관식 풀고 그러고서는 그걸 최대한 빨리 해서 넘어갈 수 있게 하자. 접대비 객관식 얼마 안 되니까 빨리 풀어버리고